안녕하세요. 자, 화재 안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옥내 소화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곳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법규가 왜 어떤 곳에는 스마트하게 예외를 두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딱 잡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물이 오히려 불을 키우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 아예 소화전이 필요 없는 특별한 공간이나 야외 시설은 어떤 곳이 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스마트한 예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기본 원칙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규정의 출발점, 바로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방법규의 대원칙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옥내 소화전이야말로 초기 화재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설비니까 웬만한 건물에는 그냥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 중의 기본, 기준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칙을 그냥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스마트한 예외들이 왜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이유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예외 상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불을 끄려고 쓰는 물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와, 해결책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다니 정말 역설적이죠? 이 경우의 핵심 원칙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물을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안전 대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규정이라는 게 무조건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딱 맞는 유연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고요? 자, 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세요. 첫째,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추운 곳. 물을 썼다간 배관이 터져버리겠죠. 둘째, 물이랑 만나면 펑 하고 폭발하는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 마지막으로 찌릿찌릿 고압 전기가 흐르는 곳. 물 뿌렸다간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법규를 보면요.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냉동창고의 냉동실, 고온에 녹아 위험 물질이 있는 장소, 그리고 발전소 같은 전기 시설들. 법에서 딱 짚어서 여기는 제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들입니다. 뭐랄까, 소화 설비가 이미 있거나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특수한 공간들이죠.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상황 그리고 실용성. 생각해보세요. 이미 사방이 물천지거나 아니면 불에 탈 만한 게 거의 없는 곳에 굳이 또 소화전을 설치하는 건 좀 낭비잖아요? 바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한번 볼까요? 식물원, 수족관, 목욕탕, 수영장. 어떠세요? 딱 듣기만 해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같은 수영장이라도 관람석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의자 같은 탈 것도 많고 사람도 붐비니까요. 이야, 정말 꼼꼼하지 않나요? 자, 벌써 마지막 예외 카테고리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아예 실내 소화전을 설치하기가 애매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유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해요. 이름부터가 옥내 소화전, 즉 실내 소화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그런 야외 공간에 이걸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적합하지도 않고요. 법에서도 딱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야외 음악당이나 야외 극장 같은 곳들이죠. 생각해보세요. 뻥이 뚫린 곳에 실내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막상 불이 나도 제대로 쓰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예외 경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효과적인 안전 규정은요, 하나로 모든 걸 해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위험을 제대로 분석해서 딱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표,
이게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 분류 세 가지 있죠? 물을 쓰면 위험한 경우, 굳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경우, 그리고 그 이유와 구체적인 장소들이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공간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스마트한 예외 규정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어쩌면 안전 규정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속 진화해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